짜자자잔. 아유, 여러분 반가워요. 음. 자, 오늘도 몸에 좋고 재미도 있는 화학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그럼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요 문제, 그 몇몇 원소들의 그 전자배치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4, 16, 17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번호를 무슨 번호라고 하죠?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사실 누구 개수하고 똑같아요. 전자 개수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 배치가 지금 여기다 세 보면 14개, 16개, 16개가 될 거예요. 이럴 때 전자 배치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전자 배치는 왼쪽에 있는 것이 더 안정한 전자 배치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불안정한 전자 배치죠. 그래서 그 오비탈의 안정성 순서를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1s, 2s, 2p, 3s, 3p. 그래서 이런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해요? 왼쪽에 갈수록 안정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안하고, 이런 걸 싸움 원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 순서가 이게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싸움 원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문제 여러 번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그래서 1s, 2s, 2p, 3s, 3p, 4s 이렇게 이런 순서. 왜 또 내가 뭘 잘못 그렸는데요? 어디 가요? 어? 다요? 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다에. 그렇구나. 하나 더 있구나. 그래요. 알겠어요.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구나. 어? 내가 큰 실수했어요. 미안해. 그래. 뭐다 잘못 그려도 뭐 다 틀렸다고 그래고. 그래. 다잘 그렸는데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전자배치가 쭉 된 건데, 이때 가나다에 대해서 이제 그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 붙어 있어요. 그거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뭐 그걸 판단해 보라는 얘기죠. 우선 첫 번째 자, 가에서 훈투룰을 잘 만족하느냐인데, 맞나요? 자, 훈투룰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훈투룰의 기본적인 사항은 첫 번째, 전자가 쌍을 짓는 게 우선이에요, 홀전자 우선이에요? 훈투룰은 그 홀전자 배치가 우선이죠. 그리고 그 홀전자들의 스핀 방향이 어때요? 스핀 방향이 되도록이면 같으면 더 좋다죠. 스핀 방향이 달라도 되나요? 달라도 됩니다. 알겠어요? 되긴 되는데, 훈투룰은 된다 안 된다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더 좋다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훈투룰은 그 홀전자끼리 스핀 방향이 같게 나타날 때 더 안정하다라는 원리가 이제 훈투룰이 되겠죠. 그럼 그걸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어차피 이쪽은 전자 채워져 버리기 때문에 뭐 홀전자고 자시고 할 것도 없거든요. 그럼 이때 홀전자의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여기죠. 그래서 3p 오비탈에는 자,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P에는 최대 전자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전자 2개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홀전자 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둘은 보시다시피 스핀의 방향도 같기 때문에 훈투룰을 잘 만족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p 오비탈 3개를 각각 무슨 오비탈이라고 하죠? p 오비탈 3개를 각각 x, y, z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3차원 공간상에서 x, y, z 방향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어요? x, y, z의 방향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x, y, z라고 하는 건 그 x축, y축, z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얘는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이제 전자배치가 돼 있는 걸 뜻하는 건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z축, y축, x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x, y, z가 사실은 공간상에서 이렇게 있을지 뭐 알게 뭐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x, y, z는 절대적으로 정해질 수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가전자 배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해도 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저 3p 오비탈만 보면 자 이렇게 p 오비탈 3개를 쪼개 가지고 홀전자 2개가 만약 요렇게 전자 배치가 되어 있거나 보이시죠? 요 3개가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어 있거나 이 둘은 서로 어떤 상태? 이 둘은 같다. 둘은 에너지적으로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훈투를 잘 만족한다. 자, 그다음 파울리의 이제 그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인데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네, 파울리의 베타 이렇게 이제 번역하죠. 베타의 뜻이 뭐예요? 뭐 알파 다음 베타다 그거 아니죠? 여기서 베타의 뜻은 뭐예요? 베타. 베타의 뜻은 뭐냐면 나는 되는데 너는 절대 안 돼. 이런 컨셉을 베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혹시 여러분 베타적 경제 수역 왜 지리나 그 사회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이제 베타적 경제 수역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주변에 몇 미터까지 몇 미터였다? 100미터였나? 200미터예요. 200m. 그래서 해안에서 200미터까지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수산 자원은 다 누구 거? 우리 거. 무슨 말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 모두 다 주장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역 안으로 그 수역 안으로 다른 나라 배가 와서 여기서 막 물고기 잡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구속됩니다. 알겠어요?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뭐 그럴 때 상대쪽 나라에서 뭐 외교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뭐 하건 말건 법적으로 이게 그 뭐냐면 코리아 테리토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코리아 행정부가 이제 사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우리가 베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할 때 이 베타하고 저 베타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건 되는데 절대 저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가 바로 이 베타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투룰은 꼭 안 따라도 되는데 따르면 더 좋아. 이거고요. 익스클루전은 안 따라? NO! 알겠어요? 절대 안 돼! 뭐 이게 베타야. 무슨 말이겠죠? 그죠? 그럼 이제 뭘 따라야 되느냐? 훈투룰은 파울리 베타 원리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한 오비탈의 최대 전자 몇 개까지? 2개까지. 2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 오비탈의 전자 3개 배치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한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 2개를 전자 쌍이라고 하죠. 전자 쌍. 이게 이제 어떤 말을 번역한 거냐면 앞으로 이런 말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일렉트론 페어.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는 전문 용어긴 하지만 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렇죠? 일렉트론 페어를 그대로 그냥 전자 쌍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전자 쌍의 스핀 방향은 어때야 돼요?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만족하면 기본적으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잘 만족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 황의 전자 배치를 쭉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죠. 자,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2개까지 들어간 걸 전자 뭐라고 부른다요? 전자 뭐? 일렉트론 페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일렉트론 페어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요런 꼴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핀 반향이 갖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고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다음 디귿. 자, 디귿에 또 전문 용어 하나가 나왔네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지요? 그렇지. 바닥 상태. 그래서 이 바닥 상태는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아, 또 영어 공부 한번 할까요? 왜 자꾸 영어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3학년 땐 일반학 강좌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모든 시험 문제하고 교재가 영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어 익숙하지 않아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부터 계속 영어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속 익혀야겠죠? 익혀요. 윤지, do you speak English? English 안 해요? 왜? 잘할 것 같은데 왜? 어? 그래. 혹시 여기 혹시 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래요? 민성이 말고 지원이가 어디 뭐 탄자니아나 뭐 이렇게 뭐 소말리아 뭐 이런데 민성이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우성 뭐 지원이 보면 키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이거하고 키 보면 이제 저기 뭐냐면 이제 탄자니 저 소말리아 거기 분도 영어 잘하십니다. 왜냐 예전 영국 식민지여가지고 거기가 그 지역 사람들 이게 영어 잘하십니다. 이제 아프리카 지역어는 뭐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쓰는 말 뭐라고 그래요? 스와힐리어라고 하거든요. 스와힐리. 그 스와힐리어는 토착 언어고 그 토착 언어에 이제 영어까지 잘하고 지원이 잘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불어를 하나? 아 진짜로요? 그래 그 아프리카에 그 프랑스 식민지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대표적인 프랑스 식민지가 세네갈. 그래서 거기 그 축구 선수 중에 지단 있잖아요. 지단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 프랑스 축구 선수 지단. 세네갈. 알겠어요? 그리고 은바페도 어느 지역 사람이 원래 그 집안이 은바페 세네갈. 그래서 프랑스 지역에 있는 혹시 여기 프랑스 가본 사람 프랑스 오오오오 좋아 역시 프랑스 가봤네 지원이. 그 프랑스 가면요 은근히 그거 뭐냐면 저 애프리칸들 되게 많습니다. 그 프랑스 지나가면요 애프리칸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럽이야 싶을 정도로 그 많이 볼 수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세네갈 쪽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 그래서 그래요. 아주 지원이 세네갈 쪽. 그래. 키도 이만하죠. 이만하고 뭐. 그 서울에 가면 이태원이라는 곳 알아요? 이태원 삼사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서울 이태원에 가본 사람. 이태원. 왜냐면 안 가봐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있죠. 이태원 클라스. 혹시 이 드라마 본 사람? 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어요. 나도 이게 뭐 재밌다는 말만 듣고 그냥 뭐 재밌나 보다 넘어갔는데 이 드라마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어디서 대박이 났죠? 바로 세네갈까지는 아마 세네갈 사람 중에 이거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긴 있을 텐데 이거 어디서 크게 인기가 났냐면 니뽕 알죠? 니뽕 알겠어요? 니뽕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역대 한국 드라마 중에서 아마 원탑일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전에는 그 겨울 연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예. 2003년쯤에 어떻게 기억해요? 70년대생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2003년에 있지도 않았어요, 거면서? 저는 과거에서 왔어요. 회기자구나. 그래? 회기자였어. 그래. 성현아, 회기자 알아요? 성현이도 회기자를 알아. 그래, 성현이 좋았어. 그래, 하여튼. 그럼 성현아, 겨울연가 알아요? 이태원 클라스는 알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원래 일본에서 가장 그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이거였는데 그게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거 대박이 났거든요. 대박이. 그래갖고 나는 원래 이거 안 보려고 그랬는데 그 뉴스에서 일본에서 이태원 클라스가 대단한데 해가지고 뭐야 해서 봤지. 엄청 재밌던데요.
그래서 나의 머리도 봐봐요. 박세로이랑 비슷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뭐지? 저 비웃는 저거 뭐지 저거? 자, 그래서 이 박세로이 그래. 성현아 이렇게 비웃어요? 쌤 머리야 그거 모티브였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머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냐면 2000년 초반부터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왜요? 이게 나한테 잘 어울려서요. 그 예. 영상에서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되게 옛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스타일 한 지는 한 20년 넘어요. 2, 30년 넘어요. 예. 그리고 이거 누가 이렇게 잘라준다고 했죠? 예, 김선아가 이렇게 맨날 집에 예, 내 머리는 김선아가 잘라주는 거예요. 예, 정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뭐 anyway. 그래가지고 이 이태원 클래스가 일본에서 대박 났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재밌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재밌길래 그 뭐 일본 애들 이렇게 난리야 그래가지고 봤는데 와 정말 재밌더만요. 그래서 안 본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보세요. 이거 웬만한 OTT 플랫폼에 다 있으니까 넷플릭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뭐,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 이태원 클래스의 배경이 된 이태원에서 또 참사가 있었죠. 여러분 그거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잖아요. 근데 예, 미스박 법적으로 미스박. 예. 그 미스박에서 탄핵을 당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 미스최 때문에. 예. 미스인지는 모르겠어. 난 뭐 여하튼.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돌이켜 놓고 보면 우리 최순실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있잖아요. 를 보면 우리 최순실 씨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요즘 상황이 좀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거란 뜻인데 사실은 그 미스 밖에서 탄핵이 언제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적으로 헌재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합니다 이거 말고요.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그 대통령을 언제 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태블릿 PC도 나오고 뭐 비선 실세들도 나오고 여러 막 비리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땐 그 탄핵이 확정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미 국민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어요. 언제? 그건 아니고요. 그분이 당선되자마자 인기가 꽤 있었어요. 아빠 찬스 때문에 아빠 찬스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바로 세월호예요. 세월호 사건 때 내가 봤을 때 전 국민이 이미 대통령을 버린 거예요. 왜냐면 세월호 사건 알죠? 세월호 사건이 왜 특별했냐면 보통 사고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 세월호는 그 사고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생중계됐죠. 그거 알아요? 그래서 원래 세월호 갑자기 배가 좌초됐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꼬로로 가라앉을 때까지 방송사들이 다 헬기를 띄워가지고는 그게 생중계가 됐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중계가 됐다고요. 그래서 배가 조금 기울을 때는 거기 있는 학생들이 아마 안녕하세요 손도 흔들었어요. 근데 그 배가 다 죽은 거예요. 그거를 장장 8시간 동안 우리 거기서 보고 있었던 거죠. 이 느낌이 좀 안 이상해요? 그럼 얘를 봐봐. 내가 널 죽이겠다. 그리고 누군가 그래 호연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굴 죽이겠다. 그러면 이놈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놈을 죽이는데 얘한테 가장 도움이 되게 어쨌건 얘는 죽을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인데 얘가 가장 쉽게 죽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편하게 죽는 거. 빵 쏴버리면 되죠. 알겠어요? 자 그렇게 죽이면 얘 입장에서도 그래 죽을 만하다 죽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널 죽일 거거든. 8시간 동안 널 잡고 물에다가 서서히 집어넣어가지고 8시간 동안 꼬락꼬락꼬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8시간 동안
완전히 죽인다고 생각해봐. 자, 이거 자, 그렇게 생각 안 해봤지? 이거 뭐냐면, 그래, 사람은 죽을 수도 있지. 사고가 나서. 뭐 교통사고 나서 한 방에 쾅 해서 콱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걸 사람을 물에다가 8시간 동안 천천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원래 거기 세월호 안에 있었던 학생들 다 여러분 또래잖아요. 여러분 또래 학생들이 배가 기우니까, 야, 배가 기운다. 엄마한테 카톡하고, 엄마 배가 좀 이상해. 막 카톡하다가, 갑자기 꾸르륵 해서 물 푹 차고 막 이렇게 뿌르륵 하고 엄마 안녕 이렇게 카톡하고 막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죽음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죽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그걸 우리가 생방으로 라이브로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전 국민이 맛이 간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력으론 그 세월호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다 못 구한다? 대한민국의 국력으론 100%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왜 못 구했어요? 여러분, 이 세월호는 뭐 그 배가 좋은 배냐 나쁜 배냐를 떠나서 큰 배예요, 작은 배예요? 큰 배죠. 그러면 배가 웬만큼 조그맣지 않고서야 그냥 만약에 내가 떼목만으로서 배 띄웠다 그 정도가 아니면 모든 배에는 GPS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축이 흔들리거나 배에 이상 신호가 딱 생기면 내 배가 사고가 났다라고 GPS를 통해서 전 지구에 그 소식을 다 뿌려요. 자동적으로. 사람이 안 해도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한국만 알았던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데서 알았던 거예요? 전 세계 모두가 알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뱃사람들의 룰이 있는 거 아세요? 뱃사람들의 룰. 해군, 상선 포함해서 뱃사람이란 말 알죠? 배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뭐게요? 사고 나면 무조건 와야 돼요. 군안 사고가 나면 국적 불문, 뭐 불문 무조건 와야 돼요. 그게 뱃사람들끼리의 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치 뭐 그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또 룰 뭐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 무조건 재워준다. 그거 알아요? 자,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이누이트족에 똑똑똑 방문하면 그 사람은 그 밤에 꼭 재워줘야 돼요. 왜? 북극에서 안 돼요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화권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룰이 있거든요. 훈투룰처럼. 근데 뱃사람들의 룰은 뭐야? 룰은 군안 신호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세월호 사고 나자마자 누구도 왔게요? 미군도 왔어요. 미군도. 그럼 미군이면 기술과 장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 최첨단이에요. 미군도 왜냐면 우리나라에 미군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그 GPS 소식 듣고 우리 가겠습니다. 갔어요. 근데 그리고 미군만 간 게 아니고요. 거제도에 어느 회사들이 있죠? 조선소들 있죠. 그럼 거제도에 있는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 구멍가게 회사들이에요. 월클 회사들이에요. 자, 그런 회사들 장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회사들에서도 달려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도 달려갔고요. 해경도 달려갔어요. 해양경찰, 해군도 가고 해경도 가고. 그런데 못 구했죠. 왜? 누군가가 오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네, 그게 그때 당시 정부예요. 그때 당시 정부가 미군이 온다는 것도 오지 마세요. 해군이 가는 것도 오지 마라. 삼성중공업에서 간다는 것도 오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오지 마라고 해서 배가 계속 기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꾸역꾸역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 그 지역 어부들이 가서 그때 학생 몇 명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애들 구했던 어부들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게요? 그 현 정부에서 그 세무조사하고 검찰조사 받았어요. 그 사람들. 학생들 구했다고. 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되게 합리적이에요.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사고 나서 사람 죽을 수는 있죠. 안타깝지만. 근데 그리고 사고는
사고는 절대 나면 안 돼요. 사고는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여러분만한 애들이 뭐 수백 명이 있는데 구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때 정부가 못 구하러 가게 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뻑간 거예요. 왜? 이 정부 좀 이상하다. 이 정부를 믿었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 라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정의론의 평가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전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은 이때 결정된 것 같아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그러면 현 대통령도 어떻게 지금 그 탄핵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언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12월 3일은 이제 빼박이고요. 12월 3일 사건은 빼박 힌트고요. 그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미 이 대통령 좀 이상한데. 그게 나는 이태원 참사라고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요? 네, 이태원 참사. 참사가 요즘에 일어났어요. 네, 진짜로? 네. 문제 일어났어요. 이태원 참사. 네.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이거 얘기해 드리려면 1시간짜리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진짜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여하튼 여러분 압사당해 봤어요? 압사? 사람 많이 모여서 압사당해 본 적 없죠? 이때 이 현장에서 압사당해서 여러분만한 학생들 그리고 그때 내 수업 들었던 제자가 거기 있었어요. 물론 걔는 외곽에 있어서 큰 사고는 안 당했는데 내 수업 들었던 광주과학고 학생이 대학생 되자마자 거기 놀러 갔었다고요.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 수업 들었던 학생들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애석하게 다행스럽게도 외곽에 있어서 참사를 면했는데 그 압사 현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람하고 사람이 딱 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압사 현장을 가면 소방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압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꽉 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상도 못하겠죠? 발이 뜬대요. 발이 이게 뜬대요. 그땐 무조건 거래요. 절대 못 빠져나온대요. 발이 뜨는 순간 끝장이래요. 왜냐면 사실 사람이 발이 뜨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근데 내 체중이 뭐 예를 들면 이만한 사람도 체중 6, 70kg는 없잖아요. 그런 체중을 딱 잡아서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눌리는 힘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압사 현장에서 발이 뜬다 끝장난 거래요. 절대 되돌릴 수가 없대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폐가 조여오고 질식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숨 모셔서 익사되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 질식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사 현장에 갔던 그 소방관이 했던 말인데 그 골목에 이태원 골목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골목이 이렇게 있으면 편의점이 있었대요. 편의점 유리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깨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이렇게 다 죽어 있었대요. 여기 꽉 차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유리창 깨고 안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꽉꽉 밀려가지고 다 죽어 있었더래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 빼내야 되잖아요. 빼내는데 여러분 사람 죽으면 사람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그걸 이제 들어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압사 시체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압사 시체는 소방관 이런 등치 3명의 소방관이 그 돌아가신 분 잡고 빼내야 돼요. 이렇게 으앗 으앗 이압 해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안 생각했죠. 그럼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의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라니? 그럼 왜 그런 압사 사고가 있었을까요? 근데 요거까지 얘기하면 1시간 반 걸려서 안 되고 뭐 여하튼 그래서 그때 내가 봤을 땐 우리 국민이 현 대통령을 버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현 행정부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세월호 사건이건 이태원 클러스건 여러분들처럼 어린 학생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가 지속되는 건 좀 이상하죠. 뭐 여하튼. 그래서 이 이태원 얘기를 내가 왜 했느냐? 왜냐면 나는 이태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태원에 가면 외국인들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식당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태원 사고 있기 몇 년 전에
정가은이랑 김선아랑 거기서 외식을 하던 곳이 많았는데 거기 가면 요즘은 아프리칸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럼 이태원에 있는 아프리카는 보통 어느 나라 사람들? 나이지리안들이거든요. 나이지리아. 왜냐면 은근히 나이지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나이지리아는 서로 엄청난 우호 관계인데 그때 이태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건널목에 딱 서 있는데 어떤 그 아프리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옷이 그 아프리칸 전통 복장 있잖아요. 옷 입고 이게 모자도 이렇게 쓰시고 아주머니가. 근데 아주머니가 체구가 엄청나신 거예요. 딱 아무리 작게 잡아도 키 180에 몸무게 90kg 이상.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럼 이제 여성이 90kg 이상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남자 90kg하고 여자 90kg는 달라요. 여기 여성인데 180에 그 정도 보이는 거예요. 인데 딱 보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저분이랑 목숨을 걸고 싸우면 죽겠다. 오케이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그 옆에 딱 보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자기 집 아기를 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기를 딱 안고 있는데 슬쩍 봤는데 그 아기가 나만해 이렇게. 나만한 아기를 이렇게 안겨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와 이게 피지컬이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구나. 와 피지컬. 그래서 나는 지원이를 볼 때마다 항상 애프리컨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이 뭐하잖아. 지원아 이렇게 불쾌하더라도 나 때리거나 그러지 마요, 알겠죠? 네, 지원이가 때리면 나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알겠죠? 네.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가장 안정한 전자배치라고 했는데, 전자배치 영어로 어떻게 쓰죠? 전자배치 영어로 어떻게 써요? 일렉트론. 이 단어 외우세요. configur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 외우세요. 나중에 혹시 유기화학을 배울 때도 이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전자배치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 자,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하면서 저번 시간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너 오늘 외출 금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너 외출 금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 You are grounded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라운드가 뭐야? 진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하는 마룻바닥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사람 붙어 있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자들이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우리말 번역은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닥 상태는 뭐냐면 바로 싸움 원리에 의한 전자 배치를 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싸움 원리도 영어 표현 뭐예요? 빌딩업이었죠. 빌딩업. 그래서 왜 아주 긴 얘기할 때 초반에 이렇게 관계없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최종적인 목적에까지 얘기를 할 때 초반에 저게 무슨 관계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와 빌드업 죽인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 말을 영어에서도 원래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싸움 원리에 따라서 1S, 2S, 2P로 순차적으로 싸우면 그게 자연스럽게 바닥 상태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가전자 배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3p 오비탈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런데 4s 오비탈에 하나 더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3p 오비탈에 자리가 남는데 4s 오비탈에 전자가 있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다. 있다고요. 알겠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가능해요. 알겠죠? 다만 바닥 상태가 아니고 가장 안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요런 자리에 전자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자리 대신에 전자가 4S에 채워진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때
이런 전자배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xcited state라고 합니다. excited state 우리말 번역은 바로 들뜬 상태. 뜻은 뭐죠? excited state의 뜻은? 그렇지. 바로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 그래서 다전자, 원자, 전자배치에 대해서 기초적인 몇 가지 사실들 리마인드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가나다 전자배치를 뭐 교육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주르륵 다 쓴 건데요. 사실 보면 이게 요 부분 이 부분 요 부분이 매우 뭐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매우 뭐해요? 매우 공통적이죠. 공통적이죠. 그럼 저렇게 공통적인 경우는 사람들이 항상 무슨 표기를 만들어요? 줄임말을 만들죠. 축약 표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애들을 어떻게 축약해 표현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전자가 총 몇 개예요? 여기서 다 세면 하나 둘 셋 넷 10개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10개에 해당하는 전자, 그러면 전자를 10개 갖는 원자가 누가 있어요? 바로 니온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0니온 대괄호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s2, 2s2, EP6에 해당하는 전자배치를 물론 다 써도 돼요. 쓰는 게 사실은 좋고요. 그런데 쓰기가 귀찮을 경우에는 이렇게 축약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몇몇 특히나 뭐 수능형 문제에서는 이 표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학교 가셔서 내신 문제, 뭐 여러분 영재고나 과학고 내신 문제나 아니면 좀 상위권 대학 입시, 뭐 화학 심층 이런 데서는 이런 표현들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일반화학 책이나 물리화학 책에는 무조건 이렇게 표현하고요. 알겠죠?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껴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되죠? 자, 그 다음 해볼 문제는 역시나 크게 어렵진 않은 건데 또 하나 복습을 좀 해볼 텐데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12번 찾았어요? 12번. 자, 12번 해볼게요. 시작!